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입니다. 읽으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던 책인데요. 여러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의 상황은 개선이 되려는 여지가 보이지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성폭력, 운동부 안에서의 인권 침해와 성폭력, 교사들 간의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책의 205페이지에 나오는 문구가 요즘에 나오는 학교폭력 기사들과 오버랩이 되어 오늘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학교폭력이 가해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그렇게 만든 구조, 학교 구조, 가정교육 등이 모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구조, 학교의 본질인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한 학생도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제도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은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 과제였던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를 수정해서 작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혐오 현상에 대한 정의, 학교 안에서 존재하는 혐오 현상, 학교에서의 혐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안 혐오 현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고유 명사들은 모두 가명이라고 하며 중학교 한 곳이 다행히도 연구 주제를 위한 질적 연구를 가능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몇만 개 중 한 곳의 연구로 충분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혐오 현상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저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혐오 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보여지며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불결함의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강한 감정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싫어하거나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에 따라 혐오 표현을 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혐오 현상이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 안에서는 차별을 느끼게 하는 혐오 감정이 일상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사회적, 교육적 문제라고 합니다.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혐오 표현을 교사도 학생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혐오 현상을 대처할 방법과 예방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중학교의 연구를 봤을 때 아이들 간의 여성 혐오, 무능력에 대한 혐오, 특이한 행동에 대한 혐오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체구가 있는 여학생에게는 돼지 새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얼굴을 빠았다 라는 표현을 쓰며 학생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책에 나오는 중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너 그것도 못하냐? 심해어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능력에 대한 혐오 표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던 학생에게는 그 학생을 싫어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 소위 말하는 나대는 학생들에게도 혐오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혐오 표현들을 동물화를 시키거나 성에 관한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욕을 하는 등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성에 관한 혐오 표현을 통해 남성성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학생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내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고정관념이 알게 모르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여성에게 맞는 역할을, 남성에게는 남성에게 맞는 역할을 학교 자체에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성 역할의 고정관념, 차별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라도 교사들의 인식 개선과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책에 나오는 청소년 활동가 간담회에서는 성에 관한 혐오를 표현했을 때 교사가 그건 너를 좋아해서 그래 라고 말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문제의식이 없다고 표현한 것에 공감되었으며 이런 교사들의 행동이 학교가 정말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되는지를 질문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을 가지고 혐오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공부만 중요시하고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학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능력 지상주의와 경쟁의식을 싹트게 하는 학교 시스템 내에서 분위기가 평등하게 가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교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만 집중하고 그런 친구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욱 차별받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차이를 수용하지 못해서 차별을 하는 것 역시 혐오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아이들은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에서도 다양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혐오 현상을 모두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정체성은 비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차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등에서 보는 것들까지 학교에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곳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혐오 표현이 있다면 나쁜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혐오 현상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서 운영되는 개최권, 의제 선정권, 진행권 등이 학생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구와 같은 곳에서 학교 안에서 보여지는 혐오 현상, 차별 현상을 공론화시켜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견의 반영 비율을 학생, 교사, 학부모의 비율도 생각해 학생들이 서로가 기분 나쁜 표현을 쓰지 않기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자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족을 기본으로 하거나 이성의 중심, 성별 고정관념, 연령주의에 따른 발화 등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도 교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혐오 현상을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학생들과 라포 형성을 한 후에 혐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느껴지고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대화를 꾸준히 나누어야 혐오 예방 교육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은 수업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혐오 표현, 혐오 현상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나오는 혐오, 차별 현상, 말들을 비판하는 수업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장인물을 분석하거나 기사를 다시 써보거나 모의법정을 진행하거나 광고를 다시 만들어 보거나 대중가요에서 차별적인 또는 혐오 표현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분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학생, 여학생 무관하게 자신은 유일한 존재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뿐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도 성평등 교육,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영국과 일본에서 실행하는 젠더 뉴트럴, 젠더리스 교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성차별적인 행동보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 자체에 혐오에 대해서 다루고 차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문이나 사파 등을 넣음으로써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활동하면 더 적극적이게 되는 것처럼 학생 모니터링단을 발족시켜 학교 내에서 혐오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차별에 대한 혐오에 대한 법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원들 역시 평등교육, 혐오 예방교육, 차별금지교육 등을 꾸준히 받음으로써 그들 스스로도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말로 한 명 한 명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을 부추기게 만드는 대중매체의 사회 구조를 우리는 비판해야 한다고 하며 청소년들이 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오 표현을 할 때 청소년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자중해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 비속어가 난무하고 장난이랍시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비단 이 책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부터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나부터가 차별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혐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언행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